네,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. 곽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. 사과하십시오. 법무부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. 예. 장관님, 그 이재명 정부 들어오면서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언급했습니다. 알고 계시죠? 예, 예. 개헌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국민들이나 뭐 정치권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, 이것이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이라고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 헌법 제128조 제2항 뭐 언급하지 않아도 잘 내용 알고 계시죠? 네. 헌법 개정안 제안한 대통령에게는 대통령의 연임에 관한 규정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이런 정부에서 개헌을 추진할 경우에 개헌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법무부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? 일단 저는 개헌의 주체가 개헌 발의자가 대통령 또 이제 국회 아니겠습니까? 예. 저 개인적으로는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 한 국회가 개헌 논의의 주체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. 다만 정부 안에서 혹시 대통령이 주관하여 발의를 하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법무부가 주관 부서가 돼 갖고 개헌안을 만들어야 될 그렇죠. 것을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아직까지 법무부에서 개헌 관련된 검토나 작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네. 예. 지난번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요, 법제처장님께서 이 헌법 제128조 제2항에 대해서 개헌을 할 경우에 국민의 결단 운운하시면서 마치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도 가능한 개헌, 이런 걸 언급을 하셨어요. 이에 대해서 주무부처 장관인 법무부 장관 입장은 어떻습니까? 예, 그 헌법을 고친다고 하더라도 개헌에 있어서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이 물론 최종적인 의견이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가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 의미에서 헌법 128조에 관련해서도 또 통상적으로는 뭐 재임 중 대통령이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죠. 네. 정부에서 개헌안을 만들든 국회에서 만들든 그 개헌안이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, 이번 정부라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. 그게 뭐 통상적인 해석입니다. 네. 또 한 가지 법제처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.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중단되어 있지만 5개의 재판, 12개의 혐의, 이재명 대통령 엄연히 피고인이죠. 근데 이게 전부 무죄다, 이렇게 말씀하셔서 법제처장께서 법무부 장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? 뭐 법제처장이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뭐 개인적 견해에 있던 것 같습니다. 저희 역시 정부에 들어오기 전에 또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는 늘 비슷한 주장을 해왔습니다. 다만 이게 법원에서 헌법 84조에 의해 갖고서 중단을 시킨 거기 때문에 저는 법원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. 12개 혐의가 무죄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? 뭐 제가 그게 관련해 갖고 현재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. 네. 법제처장님. 예.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, 12개 혐의 모두 무죄라는 입장 그대로입니까? 제 개인적인 입장을 이게 국감장에서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수용한다고 아까 그러면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생각하시고 있다, 이런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요.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12개가 다 무죄라서 참 억울한 피고인인데, 그럼 법제처장으로서 빨리 재판 속개해가지고 이 억울한 누명을 풀어줍시다,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. 헌법 취지에 어떤 게 반하죠? 헌법 84조에서 대통령 취임 후에 기소뿐만 아니라 기존에 제기됐던 공소의 진행도 중지돼야 된다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. 대통령이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빨리 재판을 속개해가지고 무죄를 선고받는 게 맞죠. 법무부 장관님. 예. 검찰에 자주 지휘를 하는 것 같은데요, 이제는.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 법원에 신청하도록 검찰에 지휘하실 용의 없으십니까? 예, 제가 뭐 일반적인 사건에 관련해서는 제가 지휘를 하지만 일반적인 지휘는 좀 있습니다. 그러나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물론 여러 사건에도 관련된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. 그러나 절대적으로 제가 구체적 사건에 관련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지 있지는 않습니다. 아니,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12개의 혐의로 진행 중인 5개 재판에 대해서 지금 중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? 네.
대통령이 무죄라고 주장하시는 법제처장도 계시고 하니까 이것을 빨리 속개해서 재판을 빨리 진행해서 무죄 선고 받도록 하자. 이렇게 해서 재판 재개 신청하도록 검찰에 지휘하실 용의가 없으시냐 그 말입니다. 예, 저 의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지휘를 하려고 하면 저희가 검찰총장, 지금 현재는 검찰총장 대응을 통해서 지휘를 해야 되는데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. 네. 왜 적절하지 않죠? 어쨌든 법원에서 재판적인 재판장이 또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중단한 거를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 지휘로 다시 진행하라고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.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 네, 그렇습니다.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가지고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왜 비판을 하죠? 예, 그 즉시 윤석열 대통령 관련한 말씀이십니까? 그렇죠. 예, 그렇습니다. 그거는 그 이전에 검찰이 계속 해왔던 관행이라든가, 전혀 관행해놨던 사례에 안 맞기 때문에, 그리고 그다음에 또 법 해석상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중대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법원에서 하염없이 재판 중지를 하면은요, 검찰에서 재판 재개해달라고 신청하기도 합니다. 이건 헌법상의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. 금방 장관님께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지휘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. 얼마 전에 그 대통령실에서 동부지검에 백혜령 경정 배치해가지고 수사해라. 그거는 당연히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니까 장관께서 10월 13일 날 월요일에 부랴부랴 공문으로 법무부에서 검찰에다가 공문으로 사건 지휘하신 것 아닙니까? 그렇죠.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라기보다는 그 일반적인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그런 의미였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니 동부지검 수사팀에다가 백혜령 경정을 배치해서 수사를 하라고 하는 게 그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지 뭐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입니까? 구체적 사건을 이렇게 처리해라 저렇게 처리해라 또는 그런데 말이죠. 그런 지침은 아니었습니다. 그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후에 동부지검장하고 대검차장이 뭐라고 했냐면 10월 12일 날 대통령실에서 동부지검에 대한 사건 지휘를 하기 전에 금요일 날 이미 대검차장이 그 대검차장이 동부지검에 대해서 어떻게 지휘했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. 다만 저는 대통령 말씀하시기 전에 그러한 취지의 말씀이 있을 것 같다고 하는 내용을 이제 대통령 비서실에도 연락을 받았고 제가 검토를 해봤고 대통령 말씀하신 그 이후에 제가 그런 정도의 지시를 했습니다. 장관님께서 그렇게 대검차장한테 문서로 지시를 하셨을 때 대검에서 이미 10월 10일 금요일 날 동부지검에 조치를 했습니다. 이런 보고가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.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. 빠른 그렇진 시간이 않습니다. 종료되었으므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.